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5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의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심사와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권 외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정 주요 업무 보고일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24년도 의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의원 현황과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8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의정활동 지원비 중에서 노후 버스 교체비 2억 5천만 원과 하단에 보시면 인력 운영비 5,4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직원 31명에서 38명으로 7명이 증가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 위원회 소관 직무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으로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전문성 강화로 인한 의회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 및 의안 처리 지원입니다. 의사 운영을 위하여 연간 회기를 90일에서 97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회의 운영은 업무 보고를 2월과 11월에서 12월, 예산 심의는 7월과 11월에서 12월, 행정사무감사는 6월에 실시하며 5분 자유 발언은 본회의당 6명을 이내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회계 운영 계획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시민 생활 불편 사항과 조례 규칙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며 직능단체, 주요 사업별 간담회 개최, 추석 명절 소외 계층 위문, 관내 초중고등학교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중고등학생 30명 대상으로 모의의회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봄, 가을, 농번기에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 소통 및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정기 또는 수시로 의장단 논례회를 개최하며 전체 의원님과 사무직원 간 의회 소통 한마당을 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여 민간유탁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으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정책 견문을 넓혀가겠습니다.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내실 있는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군의회 및 유관기관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렴의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청렴은 시의원의 본분이고 시의회의 근간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2014년도 청렴도 향상 반부패 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렴 결의문 선언 및 서약을 오늘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비 이행 중간 점검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회는 의원님의 솔선수범과 의회 사무국의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선행시민 의정발전 우수 공무원 포상입니다. 자원봉사 선행시민에 대한 표창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근무 자세의 직원에 대하여 연말 정기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선행시민은 1월과 7월에 실시하며 의정발전 우수 공무원은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무기구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 제도 전문교육 등을 통한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위탁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보수교육과 비교견학을 통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으로 의정활동 전문화 강화입니다. 정착기에 들어서고 있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정책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입법 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상임위원회 현장 및 비교견학 실시, 역량 강화 맞춤형 자체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 조사 연구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상임 또는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총 80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정책 개발 및 주요 현안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지원하며 주요 현안 그리고 요청 과제 및 자체 과제를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분야별 정책 연구를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선진의례 비교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비회기를 활용한 선진의례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비교견학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도 개선으로 의사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매체 등 유행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9,2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신문 또는 TV 또는 신문에 의정 주요 활동 취재 및 보도 자료 제작 및 배포를 하고 라디오에는 음원 광고 제작 및 송출을 하고 누리 소통망에는 공식 SNS 홍보 채널 콘텐츠를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소식지인 진주의정을 연 4회 발행해 가겠습니다. 의회 홍보 자료를 책자잉 또는 플랫형으로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의회 공식 누리집 의회 공식 누리집에 의사일정 및 의원 발의 조례안 안내 신속한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엔 홍보 다양화 및 SNS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486만 원으로 공식 SNS 4개 채널을 활성화하고 스튜디오스 운영을 강화하고 하여 콘텐츠 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시민 참여 누리 소통 지원단을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동영상 및 카드 뉴스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TV를 통해 실시간 전송하여 현장성 있는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회 누리집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사용 반응형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한 PC, 모바일, 태블릿 등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활용하고 전반적인 의정활동 소식 제공 및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정적인 누리집 운영과 장애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섭 위원님. 국장님, 17페이지 보면 반응형 UI라 돼 있는데 UI가 뭡니까? 예, 이거는 무슨 저도 사실 이런 전문 용어는 저도 좀 취약한데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 이거는
그 사용자, 이제 이게 일반인 사용자하고 우리 컴퓨터라든지 또는 태블릿 PC라든지 모바일 이제 휴대폰을 이게 서로 이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또는 도구를 UI를 한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 들어도 네. 반응형 UI를 통한 PC, 모바일, 태블릿 등 접속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웹사이트 디자인 활용.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우리 사용자하고 각 매체들이 있지. 그 PC가 될 수 있고 모바일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PC는 PC의 어떤 그 틀에 맞게 또는 저기 휴대폰은 휴대폰의 틀에 맞게 태블릿 PC는 태블릿 PC 틀에 맞게 그런 웹사이트 디자인을 활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PC가 그 저 휴대폰에 바로 적용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래서 그거를 그 매체에 맞게 웹사이트 디자인을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렵다, 그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우리 그 뭐 설이나 아니면 추석 전에 기타 외에도 우리가 그 뭐 작은 음악회를 계속 해왔는데 네. 뭐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예, 예. 뭐 언론이 맡고 남게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강조를 안 하는 겁니까? 안 할 그거 겁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은 그거는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저 작년도에 의욕적이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실시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세액이 많이 깎이는 바람에 가급적이면 이제 행사성 경비는 좀 지양하자 이래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만약에 행사가 있고 기획을 하고 하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논의가 돼 갖고 진행을 하다가 어떤 언론의 포화를 맞거나 뭐 어떻게 그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공통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건데 네.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언론이 나든 말든 뭐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뭐 공동 책임을 지려고 생각하는 게 없죠. 그래. 한 사람 기획 한 사람이 책임지라. 다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 행사를 하든 안 하든 떠나가지고 뭔가 진행을 할 때 미리 사전적으로 좀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의견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명절 추석 전후에 플랜카드 의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달죠, 그죠? 네. 몇 장이나 답니까? 한 10장 정도 관내 게시물, 이제 지정된 게시물 10군데 정도 다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정 게시대에 달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지정 게시대 안 달린 건 왜 그 지정 게시대 안 달리고? 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플랜카드가 워낙 난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정당에 대한 정책 관련된 플랜카드는 뭐 어디든지 게재가 가능하니까 많이 달리고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느 날 보니까 의장님 명의의 설 인사 플랜카드가 네. 지정 게시대가 아닌데 달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 기준은 지정 게시대 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정 게시대 달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그쪽에 게시대 허가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한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그 뭐 플랜카드가 뭐 맞다 안 맞다 그걸 갖다가 논의를 뒤로 하더라도 어떤 뭐냐면은 특정 시기에 되면은 플랜카드들이 좀 많이 게재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문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명절에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또 의장 명의로 뭐 왜 의장 명의로 답니까? 그러면은 이래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진주시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달았다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죠? 네. 그 진주시에서 대표성을 뭐 가지고 다는 플랜카드가 그 비지정 게시대에 달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욕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진주시의회가 다 욕을 넣는 건데. 네, 그럼 한번 파악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용학 의원님. 우리 그 15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그 조례라든지 5분 자유 발언 같은 거 하게 되면 우리 홍보팀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지 홍보를. 근데 이제 제가 이리 보게 되면 그게 홍보라는 거는 시점과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이런 그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 먼저 보내고 나서 뒤에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어 주게 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준비를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된 것처럼 준비를 한다는 건 문제지만은 그 바로 그 통과 시점에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걸 갖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즉시에 줘야 되는데 뭐 2, 3일 있다가 주게 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제작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제작을 해가 준단 말입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드네. 물론 이제 그게 적시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홍보라고 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론에 한번 나왔으면은 또 이제 카드 뉴스로 또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한번 노는 걸로 해가지고 또 홍보과는 좀 더 지속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자체에서 자기가 이제 홍보하는 건 하는 거지만은 전문 의회에 우리가 홍보를 담당하는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팀이 있으면 그게 더 전문이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뭐 어떤 거를 갖다 안을 했다. 그럼 제가 구상해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을 하는 게 이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좀 허술하게 만약에 이 해가지고 보내고 이제 오늘 보냈다. 그럼 한 2, 3일 뒤에 그게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보내기가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낼 때 정말 잘된 제대로 제작돼 있는 걸 갖다 보낼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그 시기와 즉조 즉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해외 연수 부분 같은 것도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예민하지만은 네. 올해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제가 뭐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 계획은 아마 하반기에 그 새로운 이제 그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뒤에 막 추진하는 걸로 그런 기본 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준비를 하시고 뭐 제 생각에는 우리 이 부분이 정말 또 첨예하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끔 잘 짜고 그다음에 잘 계획해가지고 이왕 시작하는 거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떳떳하게 가는데 몰래 가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진주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잘 짜고 정말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이왕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선진지 개항을 가게 되면 한 가지라도 더 알고 와가지고 우리 진주시에다 접목을 하게 되면 그게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국장님, 우리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우리 청렴의회 구현을 위해서 이제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지난 해에 이제 그 2위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2위가 아니고 2등급. 2등급.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여기 오시기 전에 또 감사관으로 계실 때도 우리 그때 본청 시청이 그때도 2등급이었죠. 계속 몇 년 유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청렴 의식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일각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청렴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의회가 이제 독립되고 뭐 작년에 그런 성적을 받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고 올해도 뭐 그 이상의 기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원님 같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행석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대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및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를 개정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 및 환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구단체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항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당해 연도에서 매년으로 개정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하반기에 연구활동을 시작하거나 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연구단체가 보다 심도 있는 정책개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진주시의 입법 고문의 검토 의견을 들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에 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섭 의원님. 이게 이제 수정되기 전의 그 13조에 보면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해가지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수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네, 그러고 나서 다만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거고, 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그때 교수단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역시 뭐 연구단체와 비슷하게 비용을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연구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요거는 결과 보고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일부 뭐 의원께서 얘기하는 게 인터넷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넷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단체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에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그 전체 토론회를 맞춰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고서에 지금 현재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답니다. 그 이제 사용 내역도 다 그게 되는 겁니까? 네네. 활동 내역을 공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비용을 공개를 하는 겁니까? 용역 결과 보고서만 그 그 영역 결과 보고서에 비용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비용서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비용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공개하는 부분은 그 우리 그 위원회에서 그 좀 논의를 한 상태에서 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조례로서 그걸 공개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규정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규정하는 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수정 제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1차적으로 그 개정안 안으로 보내고 또 추후에 또 개정하시기면요. 예, 그렇게 개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 하시죠 그럼.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김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 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등록 심의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권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권에 대한 신청 의원을 대표하여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임기양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렇게 연구회 모임의 연구회 대표로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입니다.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 유치 관련 지산 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순환 구조의 기업 투자 유치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의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 초청 특강과 국내 벤치마킹 기관 및 제2차 이전 공공기관 중에 유치 대상 기관 방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99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출범식을 시작하여 4월에 경상국립대 창업지원단의 부단장님을 초빙해서 강연을 실시하고 추가로 AC 투자 관련 강의를 2회 이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에서 시행하는 쇼미더 IR 레벨업, 이거는 내나 우리 투자자들이 기업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창업 세미나 및 포럼, 창업 유관기관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계획은 서울 창업허브, 판교, 테크노밸리 등 우수한 창업 보육기관을 방문하여 창업기업 육성 성공 사례와 창업 보육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주 혁신도시로 우수한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진주시와 관련된 제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맞춤형 AC, VC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기업들의 AC, VC에 의한 투자 유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의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지원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단체 준비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진주시가 우주항공 바이오 방산에 대해서 기초를 구축하는 데는 지금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저번에 시정 질문한 내용도 제가 잘 들었고, 5분 발언한 말씀도 잘 들었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도 이제 여러 안건이 있었는데, 특히 VCAC를 통해서 재정 지원하고 이제 투자를 유치를 받는 쪽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을 보니까 활동 중에 실질적인 성과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그런 것이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어떤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뒤에 지금 세부 추진이 이제 계획안이 2개인데, 예, 3페이지에 예. 안에 보면 밑에 보니까 유망 기업 초청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연구회가 방문을 해서 하는 내용도 있는데, 예. 예, 실질적으로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날 것 맞습니다. 같아서. 예. 제가 이제 구후 계획서를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신계획서를 오늘 좀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세부 추진 계획안 약간 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진주에 이제 저희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창업 투자 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AC 같은 경우 엑셀러레이터를 얘기하는데 소규모 투자를 투자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VC 같은 경우에는 창업 벤처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 투자 규모가 좀 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제가 서울에 우리 진주에 있는 기업에 좀 투자해 달라고 VC A씨들을 만나서 서울에 가서 설명을 좀 했더니, 진주시에 대해서 쉽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진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진주에 대한 홍보를 좀 길게 했더니 진주가 그렇게 대단한 도시인가 하면서 그 중에 있는 기업 몇 구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했더니 아주 그분들이 방향을 좋게 일으키고 해서, 제가 잠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 가서 조금 전에 활동했던 기사가 한 개 나왔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주에 찾아가는 이제 기업 활성화 간담회, 진주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 안에 같이 계신 분들이 이제 VC A씨들인데, 그래서 이런 활동을 연구회 모임에 끌고 와서 직접적으로 우리 진주에 있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초기 투자를 못 받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조인도 해드리고, 각자 또 이 강의나 교육도 좀 해드리고, 또 상담을 받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의회에서 연구회 모임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얼마 전에 이제 여기 투자 설명했던 이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실제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게 저희들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경상국립대 칠암보육센터에서 이렇게 투자자가 투자를 했다, 이거 협약식 했었는데, 그때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가지고 같이 축하도 해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일들도 같이 겸해서 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좀 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모임을 이런 개념으로 같이 가져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 투자 유치가 정말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종현 위원님. 예, 의원님 연구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우리 최지원 의원님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두 분은 이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명확하게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근데 저는 다른 상황이고 또 여기 구성 의원으로서 이제 단순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 보통 우리 보면 이제 기업 유치를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기업 유치 연구회가 아니고 기업 투자 유치라고 이게 명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방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여기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그 정해 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정희 의원님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 최지원 의원님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그 A씨들, V씨들 만나보니까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업들도 있고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진주에 우리가 윙스타워에 얼마 전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 한 4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 초도 자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그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 층을 비워가지고 이런 AC, VC들 모시고 와가지고 그 안에 넣습니다. 그 AC, VC들이 상주를 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AC, VC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왕성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진주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1호로 저번에 그 직시산업센터 내에서 한 회사가 이 마케팅 회사인데 그 AC 사업자를 얹어가지고 이번에 1호로 발생했습니다. 해가지고 경상대 보육 그 아까 이거 협의가 어디 경상대 칠암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있는 기업체에다가 거기서 1호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2호 투자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게 이제 진주의 2호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이 초기 투자 자금, 그 다음에 좀 상장 전까지의 투자 자금들을 될 수 있게끔 우리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대기업들, 지금 우리 항공우주사업단의 기업 유치팀은 주로 어떤 걸 하냐면은 100억, 200억 큰 단위들 대기업들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일은 기업을 투자를 하기 위한 AC, VC들을 유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다르지. 그래서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회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혁. 최근 그 20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입니까? 20일 날 우리 그걸 보게 되면 진주시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제1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은 기업하고 이제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좀 약간 같은 맥락인데 그거는 이제 진주시는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고. 그다음 여기는 보게 되면 우리 연구회에 이제 지금 하는 거 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회 단독적으로 우리 연구 단체 단독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혹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연구회 모임은 이제 경상대 창업중심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지금 하려고 기본적으로 지금 나중에 이 진행 사항 보시면은 세부 추진 계획 이거 좀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추측이 가능하실 거고 얼마 전에 그 투자유치위원회 예, 그 우리 기업이 빠지고 투자유치 최재현 의원님이 그 위원이지 그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투자 뭐입니까? 투자유치위원회.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회.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저번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우리 기업을 투자하기 위한 그 실적도 부족하고 집토끼와 산토끼 구분하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진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민간위원도 같이 넣어가지고 기업을 투자 유치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됐다. 이제 예, 제가 보면 이제 뭐 글자상으로는 기업하고 빠지고 투자 유치인데 우리가 또 이게 큰 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경상대학교하고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진주시하고 같이 어차피 지금 저번에 우리가 시정 질의 시간에 질문에 우리 윤석열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또 선도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고 해서 진주시에도 발빠르게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위원회를 발족을 했는데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면 진주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 회의 같은 거라든지 일을 할 때 진주시의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위원회도 같이 초청해서 연구회를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이번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1회가 아니고 그 투자심의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위원이었거든요. 위원이었는데
몇 년 제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최지원 의원님한테 이제 그 위원회를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럼 이제 2024년도에 그렇습니다. 1회를 예, 예. 했다 이 그렇습니다. 말이시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이제 대기업 유치의 그 큰 단위들 금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AC, VC들을 진주에 초빙해서 실질적인 우리 소기업들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완전히 그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떨어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AC, VC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초빙해올 그 근거도 없고 노력도 없고 아직까지 계획도 안 잡고 있고 그걸 지금 이제 틈새 시장을 그 공략한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회에 예. 기업 하는 이제 강사들이라든지 연구에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요 토론회를 할 때 예, 예. 우리 진주시 그런 이제 투자 유치 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좀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좋은 이상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 의원님, 그 우리 정용 의원 말씀에 덧붙여 갖고 단순히 우리 연구 활동에서 우리 연구 활동으로 뭐 학자들도 아니고 연구 활동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는 건 좋은 게 아닌가. 이번에는 꼭 그렇게 만일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는 좀 뭐 많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했지만은 이게 얼마만큼 뭐 그걸 다시 보고 우리 시책에 뭐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부 의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자체 안에서 뭐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런 성과들이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조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녕 의원님 생각이 똑같고 우리 오경훈 의원님. 예, 우리 그 또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또 준비하신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 보면은 결국은 진주에서 투자 유치의 절박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 전에 이제 임기양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그 투자 유치를 할 때는 결국은 그 매력적인 부분들에 있었을 때 그 상대방이 마음을 주고 호주머니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계속 투자 유치 뭐 아까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거기에 이제 자문위원님들의 뭐 영향도 대단할지 몰라도 그 부분들과 우리가 또 진주시의회에서 또 우리만의 또 색깔로 또 한번 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히 이게 또 좀 많은 관심이 또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우리가 그 행사들을 좀 특별하게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지? 맞습니다. 좀 예, 특별하고.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이 결국은 이제 연구의 성과나 결과로 좀 이루어져야 이게 되는 건데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오경훈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서울 가서 유치 활동하는 거 또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언론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 제가 작년에 한 1년 전에 진주에 칼럼을 한 개 썼는데 창업 투자 회사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 내용 안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오경훈 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이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창업 투자 회사가 대부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다 몰려 있습니다. AC, VC들도 거기에 다 몰려 있죠. 지금 AC, VC가 진주에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1호가 생긴 게 직식사무실인데 비저라고 그 컨설팅 회사가 AC를 얹어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차렸는데 왜 이제 대도시에 몰려 있냐면은 제대로 된 이 기업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아까 임기양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 우리 연구회에서 이런 실질적인 실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AC, VC가 내려올 수 있게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무상으로 그 사무실을 내주거든요. AC, VC들을. 그분들은 돈을 벌러 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인 회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실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수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오려고 하죠, 소도시에는. 근데 소도시에 올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홍보가 작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에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이번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세부 계획 안에 그 우리 이제 기업들을 초빙해가지고 요만 기업을 한 10개 좀 뽑아서 초빙해서 서울의 ACVC들을 모셔가 강의 듣고 같이 조인을 해서 우리 회사 제품을 여기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ACVC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진주에 유치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쯤 얘기돼가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이번 연구회 때 시에서도 지금 하지 않은 일을 우리 연구회에서 하고, 아까 정유학 위원님 말씀처럼 시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이제 이 일이 같이 연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도 같이 넘기고 우리도 같이 하고, 또 이번에 실적이 되면 뭐 예를 들면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런 실적들이 계속 일어나가 우리 진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그런 지금 그 계획이고, 또 그 결과도 지금 실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답변에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상세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이해는 빨리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진주에 있다가 보니까 그 진주에서 창업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제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타 지역에 간 사례들이 또 사실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 유치가 된 경우면 사실상 좋은 일은 기억이 잘 안 남지만 안 좋은 일은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도 또 우리가 그 재발 방지를 또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에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저 대표 그 윤성관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첫 타임이라 보니까 또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이제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좀 까다로운 건 없죠. 조금 심도 있게 지켜보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요 예산 책정에 있어갖고 현지 답사에 192만 원, 그리고 간담회에 90만 원 이렇게 세부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를 대충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 정책 개발비 해갖고 연구 용역비로 1,500만 원 잡았는데 여기 대해서도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우리 지금 제출해가 받아 계신 세부 계획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컴퓨터에 하나 노트북에 들어 계실 거고, 한 가지는 지금 오늘 따로 제가 이 변경된 내용들을 좀 나눠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받아보실 텐니다. 그래 이것도 지금 약간의 수정이 이제 변경이 가능한데, 먼저 이 진행 과정을 보면은 세부 추진 계획 안 하고 요 소요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대부분 약간 좀 이 금액이 좀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좀 있냐면, 현지 답사 부분에 약간 금액이 조금 오버될 수가 있고, 강사료는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횟수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 강사비 플러스 이 앞에 했던 다른 연구의 모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강사비 플러스 해서 출장비까지 포함해가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지 답사는 저희들이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는 조금 모자랄 건데, 약간의 다른 경비 지급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따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일정 세부 계획에 보면은 전문가 초청 강연이 다른 타 연구의 모임처럼 연구 초청 강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강연과 실적을 같이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용역을 처음부터 이걸 준비를 할 건데, 실질적인 성과가 일어나기 위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용역을 같이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학 연간 교수님과 ACVC 전문가와 또 기업체에 이렇게 실제로 조인을 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예상되는 회사 이런 것들하고 해서 같이 용역을 출발할 때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은 한 2천만 원 이상 저희들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그리 나오던데, 그래도 이제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1,500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정해주는 바람에 일단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거든요. 실질적인 용역비는 이거보다 금액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용역 같으면 예. 1,5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라도 할 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500 이게 맥시멈을 정해주니까 맥시멈대로 딱 맞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위에 의정 공통경비에서도 499만 원을 맞추고 이렇게 1,500 맞추고 2천만 원 미만으로 딱 맞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서 이제 아니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집행부의 심의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짜왔으면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하는 일이 있어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는 이렇게 간대하게 하고 이렇게 다 뭐 집행부의 심의를 할 때는 뭐 칼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도 뭐 하기 나름 아닙니까? 의뢰한데 나름이 거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못 박아두시 고정하시지 마시고 그 당시 돼서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 좀 이렇게 상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들 계획안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계산하기는 이제 금액이 이거보다 더 들기는 한데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걸 또 맞춰서 말씀하시는 대로 맞춰서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다시 또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 안건을 다루면서도 우리 운영위원들 회의 내용에서도 연구회 활동을 인터넷 공개하자마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온 시민들 이렇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사안들이니까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오늘 이제 이게 이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순한 연구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연구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용역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ACVC들이 진주에 와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바로 직결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의 설립 목적 맞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응원할 것이고 또 지켜볼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만일에 이게 선정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권을 대한 신청 의원을 대표해서 항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진선 의원입니다.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의 목적입니다. 진주시 관광 여건을 점검하고 관광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회 구성원 저를 포함하여 8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관학 관광정책 간담회를 통해 연구단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세미나 연구용역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99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 2회, 관광정책 간담회 1회, 벤치마킹을 위한 현지 활동 1회 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개최한 관광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관광업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 용역을 통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진주시 중장기 관광발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광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용학 의원님. 예, 그 연구단체를 또 만들고 또 계획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을 준비하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추진 배경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진주시가 그 회장님께서 볼 때는 진주시 관광 산업의 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한 이제 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게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 이 연구를 만약에 여기 보게 되면 연구 단체도 하고 그다음에 예. 정책 개발비를 하는데 네, 이 큰 그릇에 예, 진주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큰 그릇의 중심에 어떤 걸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이 진주가 사실 옛날부터 있던 우리 관광지라면 진양호라든지 촉승로 이런 부분만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지수성산마을, 숲속의 진주, 또 물빛 나루쉼터, 뭐 또 레일바이커, 뭐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사실 관광객들이나 우리 진주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관광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하나로 엮어지지를 않아. 군 말에서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회인데 이게 엮어지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쑥 한 군데 갔다가 진주 그거 가니까 볼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엮어서 관광 상품도 우리가 여행사 관광업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관광 상품도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가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인 차로 이용하면 몇 군데 가다 스톱이 되고 하는데 셔틀버스를 가지고 뭐 이란 A 코스, 뭐 B 코스 이런 식으로도 좀 엮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진주만을 갖고는 또 조금 우리 관광객들한테 가면 우리 진주를 출발점으로 해서 인근 산청 쪽이나 또 A 코스는 산청이면 만약 예를 들어 B 코스는 사천을 한다든지 C 코스는 하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출발지를 진주를 하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진주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개발을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그거는 이제 진주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예, 예. 답변이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엮어야 되는데 아직 예, 예. 엮이지를 않아서 예. 제 이야기를 잠깐 좀 예. 들어주시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남해안의 그 바다와 그다음 지리산의 유명한 산 사이에 낑겨 가지고 결국은 진주에서 머물면서 해야 되는데 진주에서 머물지 않고 스쳐가는 지나가는 이제 그런 관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진주가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본인의 생각이고 결국은 이제 숙박 문제 같은 것도 해결도 좀 해야 되고 진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덧붙여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이 관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포츠 마케팅하고 연계한 관광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스포츠 마케팅은 결국은 동계 훈련이라든지 어떤 그 단체에서
결국은 하루가 아니고 머물러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예. 15일, 15일 이런 식으로 머물러면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낮에 운동이라든지 하고 저녁에 뭐 알거리 이런 것을 이왕 진주에 방문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경제성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십사는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도 우리 관광 활성화와 스포츠 마케팅을 어떻게 예. 연계한 관광 예, 활성화 이런 그 부분도 한 부분도 부분을 좀 남도록 이어달라는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오경훈 의원님. 예, 황진석 위원장님 예. 준비하신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관광이라고 하면 그 이제 결국은 우리는 진주시는 항상 그 이제 뭐 머무는 관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그 진주시가 항상 뭐 예술제다 하면 100만 이상 오시고 뭐 그 관광에 있어서는 진주가 참 좋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부재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연구회가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체류형 관광을 위한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박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나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야간 관광에 대한 그 이제 그 우리가 바다를 그거 강을 낀 도심 속에서 야간에 그냥 다니기만 하는 곳은 사실 진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실 때 지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때 받아봤던 것이 관광 5개년 계획이었고요. 진주시 거기에도 뭐 저희가 만족할 만한 내용들은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역을 이렇게 하실 때 오히려 그 이제 제도나 법적 한계를 조금 더 많이 분석을 좀 하셔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위법이라면 결국은 그 지금은 이제 지방화 시대가 아니라 세방화 시대라 해서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 시대니까 그래서 그 법률 자체도 건의도 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조례면 변화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시티 투어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뭐 충분히 좋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아까 그 광역화형 우리가 체류형을 하려면 결국은 주무실 곳도 필요하고 좀 전반적인 구상들을 시의회에서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경남도와 이제 관광공사와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5개년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본인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 분들은 연구원들이나 좀 배제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만의 또 똑같은 색깔이 좀 우리만의 색깔을 좀 만들어냈으면 한다. 뭐 이렇게 또 조화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회 이전에 먼저 지난 1월 23일에 개최한 관광정책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관광업 종사자와 관광 전문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근 지역을 연계한 통합이용권 개발이라든지 단체 관광객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 음식 체험 등 다양한 숙박업종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집행부서와 검토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 야간 관광 이런 부분, 우리 지금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했던 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좋은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우리 황진선 대표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어떻게 연구회를 만드시면서 같은 정책 지원관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다 499만 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1급 상당의 그 강사를 기준에 때 앞서 하신 그 윤석관 의원께서는 37만 원을 잡았거든요. 2시간 해갖고. 예. 근데 우리 여기
황진선 위원장, 황진선 대표님께서 하시는 우리 연구회는 강사료를 47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똑같은 1급 상당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조금 차이 나는 점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지방자치 인재개발은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에 근거하였고 1급 강사 기준 1시간 이상 최저 37만 원에 원고료 10만 원 정도 추가해서 47만 원입니다. 강사료는 추후 우수 강사 섭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차이는 이제 원고료가 이렇게 예. 10만 원 더 플러스돼서 47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 원고료는 꼭 그래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원고료를 지급하면 강의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배부도 가능하고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하기 위해서 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 대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강사료도 이제 강사 섭외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소요 예산들이 예를 들어 그 전에 우리 단체를 보면 참여 인원이 좀 적은데도 우리 책정한 그 예산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내실 있게 그렇게 그때 변동이 사항이 있으면 변동 사항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연구 용역비도 여기는 또 부가가치세도 붙었네요. 용역비가 1,650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 이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하기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이 적정한 용역비가 얼마인지 한번 이렇게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최대한 우리 지금 긴축 재정처럼 우리 의회의 것도 잘 알뜰하게 우리 연구회를 하면서 그 외의 금액이 지출 안 되도록 용역도 마찬가지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잘 담을 거는 제대로 담고 또 그 외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잘 챙겨서 연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연구회가 종료될 시점쯤에 결산 보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황진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다음에 연구 용역 과제 심사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주 교방문화 특화 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등록 심의 건에 대한 신청 의원을 대표하여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 교방문화 특화 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입니다. 진주 지역의 유서 깊은 자산인 교방문화를 활용하여 문화도시 관광 브랜드를 창출하고 나아가 교방문화 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여 지역사회, 문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연구의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6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 초청 강연회, 벤치마킹, 현지활동, 민관학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진주시 교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연구 활동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활동비 41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 계획과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교방문화 특화 관광도시 진주 조성 방안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올해 5월 진주 농계제 테마 방향이 교방의 맛과 멋으로 설정되는 등 진주 관광정책 적용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도시들이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 발굴과 관광적 활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진주 교방문화는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앵커 문화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방 출신 기생들의 애국 애민 정신과 불사 이군의 올곧은 정신은 청소년 대상의 교육 관광 자원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도 이색적인 관광 대상으로 어필될 수 있습니다. 진주는 교방문화의 산실이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방문화의 관광적 접근은 지역 단위에 머물러 있으며 단편적, 간헐적, 공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의 매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방문화의 관광 자원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규모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의 발굴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교방 문화의 부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교방 문화를 활용한 관광 시책 발굴과 전략 사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경 대표님 또 연구회를 또 결성하시고 또 준비하신다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작년 하반기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제가, 용역을 해서 네. 책자가 나왔고 저희 결과 보고서도 그때 함께 네,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또 연구회 또 관련된 이제 연구회를 또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전에 이랬으면 이제 지금은 할 거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수 있어요. 바뀔 것이다라기보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설명해 드렸다시피 사실은 제가 이 연구 교방문화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주의 문화적인 자산 이게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이게 그냥 한 번만 그냥 할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관심과 저희가 행정에 함께 가야 되는 방향성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주 이 교방의 매력은 우리식 고유의 전통 문화예술 그 속에 역사적, 예술적, 교육적 의미인 진주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손길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회를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번에 하는 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용역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 다 배부가 됐을 겁니다. 저도 이게 이제 함께 참여를 했지만 다
제대로 이제 습득할 수가 없었었고 사실 그 연구회에 제가 한 7회 정도의 저희 그 연구회 활동을 했습니다. 참여도 하고 초청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었는데 사실 그게 짧다면 짧고 부족하다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선의 전년도의 연구회에서 물론 용역비가 쓰이기도 하고 연구회에 올해 저희가 연구회비가 415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전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출은 270 정도가 지출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어찌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접했다 하면 이번에는 맛과 멋 그렇게 움직이는 활동하는 먹거리, 맛거리 또 악가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부 여기 상황에 이게 있지만은 여기도 전문가 초청 강연이 들어 있지만 여기에서의 전문가 초청이라 하면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달리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분석, 탐색해 볼 연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에도 연구 용역비가 1,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저희도 그 하면서 이게 뭐 줄지 또 늘어날지는 아직 예상치는 못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해봤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방 문화에 대해서만 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연구 용역비가 이렇게 되면 만일에 이렇게 활동하게 되신다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들어서 이제 용역비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책과 잘 맞물려서 뭐 어떤 네,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님 지금 그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 전년도에 저희가 교방 문화를 통해서 맛과 멋이라는 이러한 명제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올해 5월 3일부터 농계제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맛과 멋이라는 부주제가 따르면서 거기에 접목이 돼서 우리 행정과 함께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정용학 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저도 이 교방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저번에 우리 한당 대표님께서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주제 발표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할 때 저도 이제 같이 네. 동참회가 했는데 그 너무 좋고 우리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또 관광 자원화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진주시에 산정돼 있는 예산을 하다 보면 타 의원들도 어떤 연구단체를 갖다가 지금 결성하겠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말할 때는 전반기에 한 2개, 후반기에 한 2개 정도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좀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타 의원들이 또 다른 방향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덧붙여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교방문화연구회의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예,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다가 던져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해라.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되고 그 편성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는 부족하다든지 하게 되면 내실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은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주제를 갖다 그렇게 이제 좀 하게 되면 저도 이거는 맞다고는 보는데 예산상이라든지 시기상으로 조금 다른 의원들의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우리 그 사무국에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저번에 이제 우리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을 먼저 위주로 하고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으니까 그러한 그 하고 나서에 다 이제 그 먼저 순번이 그렇게 되면 여지가 있으면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용역도 해보고 준비도 했던 상황이라서 다른 의원이 처음으로 할 수 있으신 분이 준비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저는 분명히 뒤로 물러서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연락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번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연구에 4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심사에 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해서 오늘 제가 준비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그 용역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행정에 던져라.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이 돈이 그렇게 아까이 우리 그냥 책꽂이에 꽂힐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생각이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교방 문화에, 사실 우리가 그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관광 상품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유한 아주 좋은 매력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발굴해서 우리가 직접 그 관광 제대로인 상품으로 멋으로 맛으로 진짜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강사를 하신 분이 어떤 교방문화 거리를 갖다가 콘텐츠 만들어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망경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옛날 구 진주성 네. 거리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대로 저는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평부에서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평부에서 시정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그 반영 사항을 보고 조금 늦춰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교방 문화, 뭐 하첩 반상 뭐 이런,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연구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정말 그 타지 자체가 없는 우리 진주만의 고유한 어떤 관광 콘텐츠인데 이걸 잘 개발하게 되면 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이런 걸 갖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우리 사정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그런 이제 단체를 구성하면서 연구 단체를 구성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부분하고 좀 겹쳐가지고 뭐 이게 조금 연기가 된다든지 보류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준다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좀 필요할 부분도 있겠다. 그 그런 부분은 싶어서. 이제 나중에 뭐 아마 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고,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 또 이 용역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경상대 이우상 교수님도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함께 협조를 해주셨고, 또 양지성 교수 또 우리가 우리 진주성 안에 중령에서 굉장히 저희에게도 좋은 또 그 강의를 해주셨고 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진주의 교방 문화를 곳곳에 숨어 있는 곳에서 이제 끌어낼 사람이 필요하구나,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구나 하는 걸 이번에 참 많이 느끼고 맞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맨 처음에 뭐 그 향당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학자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또 숭실대에서 그런 부분들도 연락이 오고 해서 우리 진주 교방 문화에 대한 연구회를 하기를 제가 참 잘했었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참 이번에 제가 뭔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스스로가 감사했다는 보니까 생각이 이제 들고,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뭐 크게 이게 이제 뭐 고집이 아니라 제가 준비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이제 또 심사할 수 있는 부분에 펼쳐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여를 한 거고 참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의 의견이 주어지면 뭐 제가
함께 동료 의원들끼리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박미경 대표님께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 의견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의원을 대표하여 신석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석영 의원입니다. 진주시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회의 목적입니다. 진주시 농업의 새로운 가치 발굴과 지역 특화 농업 성장 방안을 모색하여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9개월간 연구활동을 펼치고 연구회 구성 인원은 총 7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 특강 및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선진 지자체 비교 견학으로 실질적 사례 위주로 연구회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96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니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업,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지자체의 우수 농업 성공 사례를 수집하여 연구 용역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진주시 농업정책 분야 정책 토론회와 특강을 개최하여 진주시 농민들의 실정에 맞고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연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민들에게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석영 대표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오경훈 의원님. 예, 신성희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주하면 도농복합 지역이고 우리 농촌 인구가 사실상 진주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우수 신선 농산물이 수출탑을 1위를 기록하고도 있지만 결국은 또 계속 상당되는 사업들을 빨리 스마트팜이나 변경되지 못해서 또 이제 지금까지 명성들이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주시에서도 그거를 위기로 느끼고 이번에 식량 관련 이제 우리가 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진주시에 맞게끔 지금 전략적으로 짜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논문이나 우리가 지금 논문 주제를 연구 주제를 이제 지방 소멸 위기의 농업 농촌 대응 전략 방안 연구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혹시나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그 자문을 구하는 분께서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이 하셨을까요? 제목 자체는 이제 저희 연구회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그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제목이 뭘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정한 것이고요. 일단 지금 특히 이게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것을 주제로 연구회를 만들게 된 까닭은 제가 속해 있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관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이 이렇게
일반 산업하고 똑같은 부류로 한 산업화 되면서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 이거는 사실상 국가 기반 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경제 성장 그리고 GDP가 상징하는 경제 성장 그 수치만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그 내용의 질, 그러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농업 같은 분야는 국가적 정책 사안에서 밀려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진주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고 경남도와 진주시에 반영되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농업 인구가 1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법 상당하고 농업 GDP도 전체 GDP 중에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반해서 많은 정책들이 이제 농업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여러 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농민들은 힘들다 하고, 또 농업은 지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농민들 스스로가 그걸 모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농민단체에서 의회 내에서 이거를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 공부할 돈도 없다, 의회 내에서 연구회의를 만들어서 연구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받고 만들게 되었고, 뭐 제목도 이렇게 달고 해서 이렇게 띄우게 된 겁니다. 예. 아니, 뭐,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여기 그 논문 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건데, 진주시의 현안들은 뭐, 그 문학도 우리 뭐 신성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방소멸 위기의 농업, 농촌 대응 전략 연구 방안, 이 말을 제가 왜 드렸냐면, 이게 지금 그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판이 2023년 4월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죠. 거기서 전라북도 의회에서 지금 나온 논문들도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9월 29일 날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걸 이제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문을 받으셨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고요. 의원님, 오경훈 의원님 지금 어떤 논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용역 논문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거를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하시게 됐는지 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제목은 여기 연구 주제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어떤 제목을 논문을 참조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자체를 하실 때 좀 어느 정도 컨텐츠를 당연히 가지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 아까 농민단체에서 요구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나 사람들이 그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연구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비슷한 취지긴 한데요. 뭐 정확히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진주시의 농업 예산이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그게 인구는 13%인데 예산은 7%. 그 수치적으로 보면 좀 못 미쳐요. 그 다른 분야 지원에 비해서 못 미치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뭐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면 다 지원이 돼요. 지금 저런 것도 지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진짜 별거 다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들이 가장 힘들고 답답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자기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싶으나 자기들이 그럴 시간과 여력이 없으니 시의회에서 대신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정책 제안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공감을 저는 100%, 200% 하죠.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진주시에서도 각 영농지원센터를 이번에 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제가 지금 토론을 하자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당연히 목마름이 있고 애처로움이 있고 뭐 사회적 혜택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못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진주 시민으로서 아니면 시의원으로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각을 좀 깎자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령대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데 그 변화된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저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맨세유 부분이 부족하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전부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전혀 확정된 바 없고요. 지금 만일에 이 저희 연구의 출범의 뜻을 헤아려 주셔서 이것을 저희 승인해 주시면 3월 내로 이것을 이 용업 연구체 여름과 모든 것을 앞으로 일정 내용 그리고 그 방향성까지 다 상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취지는 저는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진주의 기반인 원래 우리가 흔히 말했던 녹색 혁명이 진주에서 일어났다 하고요. 하이트 혁명 우리가 그게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야기합니다. 비닐하우스의 모태가 진주입니다. 우리 진주가 농업의 역사이며 앞으로 당연히 개성되어야 될 뭐 우리 삶의 또 지역 경제를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그럼 혹시 아까 그 농업 단체라고 말씀하셨던 단체는 혹시 어느 단체인 줄 지금까지 뭐 수많은 단체 있겠죠. 예, 지금까지 연연한 단체는 진주시 농민회입니다. 진주시 농민회 금산에 있는. 예, 뭐 지부가 본부가 금산에 있죠. 본부 금산에 있는. 예. 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항농연에서도 가서 말씀드린 게 있고 이제 한국 이제 우리가 그 한농연에서도 청년부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 이치임식도 뭐 본의 아니게 저 혼자 갔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농업, 농촌, 농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각들이 조금 유지되면서 여기 지금 왜냐하면 여기 용역비 자체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꼭 진주에 반영되기를 저는 또 기대하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 연구 용역비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비용 관련해서는 뭐 전 잘 모르고요. 그냥 기존에 작년에 그런 걸 사례를 토대로 저희 양진영 정책지원관께서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해오신 건데 이게 최대 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넘기면 안 되겠죠.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를 못하고 지금 최대한 우리 진주 시민의 세금으로 이거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건데 정책 연구회를 운영하는 건데 그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아직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야기 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사후 결국은 우리가 시민의 헬스를 쓰면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그럼 양진영 지원관이 책임져야 됩니까?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정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남기 때문에. 정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아니 내용을 전혀 그러니까 저는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짤 때 우리 지원관께서 제가 시간이 없고 해서 지원관께서 이전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걸 짠 건데 여기에 비합리성이 있으면 앞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셨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상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경훈 의원 말씀 저도 이렇게 위원장으로 들으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단체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구회를 개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8대 때도 외부 단체 요청에 의해 갖고 연구회를 억지로 열고 또 그분들이 거의 주도가 돼 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했는데 연구의 목적이 아예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어떤 계기를
그 자그마한 계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단체를 대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과 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 시의원으로서도 경제복지위원회를 선택하게 될 때도 거기 농업 분야 정책에 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거는 그거 하나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 연구회는 의회 주도가 돼야 되고 의원 주도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예, 그거는 드리는 당연합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뭐 휘둘리거나 또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워낙 정치적인 또 그런 분들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워낙 또 정치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한쪽으로 같은데 치우침 없이 지금까지는 제가 인적 관계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의논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그분들 그 수많은 농업단체 중에 그분들은 한 개 단체에 오케이, 지나지 알겠습니다. 않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한되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우리 소기의 목적, 우리 농업을 걱정하시고 농촌을 걱정하시는 우리 신석영 대표님 생각대로 연구회가 만일에 성인된다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부분 아무런 나중에 안심하실 수 있게 채택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정용화 의원님. 예, 하여튼 그 연구단체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농업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짧은 시간보다도 이 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농업에 대한 뭐 논문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또 농민신문에 기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뭐 진짜 지리산을 쌓아도 될 정도로 자료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진주만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농업도 걱정을 해주면은 우리 시호님께서는 우리 진주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 그게 예, 진주시 농업정책 그렇죠. 예산에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예, 정책 제안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이제 포함해서요. 어쨌건 진주시 농업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정액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여기에 머물러서만 우리가 새로운 지금 난간을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깊이 공부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금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고 기존의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면 안 그러면 아니요. 작물이라든지 그 분야별로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수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시설 작물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신선 농산물도 있고 그다음에 배라든지 어떤 식량 작물 분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한 분야를 갖다가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혹시 제가 한번 여쭤봐 보겠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제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주 5일제 이제 52시간 이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혹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하는 시스템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요일 쉬고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를 쉬거든요. 근데 주 52시간을 하게 되면 이틀을 쉰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진주가 안고 있는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작업을 못 하게 됩니다. 특히나 또 신선 농산물도 그렇지만은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연구단체를 하고자 하면 어떤 목적을 이런 거에 우리 농민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라든지 어떤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 그런 고민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두 분을 뭐 이래 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수당을 얼마 줘라. 그다음에 어떤 뭐 정책적으로 뭐 농민들한테 어떤 걸 뭐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약에 네. 한다면 네, 네. 그걸 담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즉시에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 우리 진주 시민들이 앞으로 뭐 가수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신선 농산물로 갈 것인지, 이런 어떤 그런 그것도 좀 만들어주고 뭐 그런 게 좀 당겨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가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조금 있죠. 염려가 돼서 제가 네. 한번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그런 염려가 되실만도 하고요. 지금 두루뭉실한 것도 사실이고 제가 이제 농사를 실제로 지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농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농업의 중요성과 그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해서 좀 가시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컸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만일에 채택해 주신다면, 예, 지금 3월 내로 우리 여기에 연구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의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아서 제가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연구용역단체와 함께 짜볼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면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올해 봄에 같은 경우 가수가 냉해를 입고, 가수 그 꽃필 시기 개화 시기에 냉해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름에 뭐 무더위와 그 비로 인해 가지고 탄저병이 가을에 이제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지? 그게 되면 이제 농민들은 보험을 갖다 탄저병도 보험을 해달라 이리 하거든요. 네. 보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뭐 본 의원도 답변을 못 하고 못 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도. 그 감의 아니 감 말고 배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예. 그 보면 그 탄저병은 감자하고 고추만 돼요, 보험이. 나머지는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계속 탄저병이 발생한단 말이죠. 예, 저 같은 그래서 경우는 제가 예. 그 이제 덧붙여가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더 연구해 달라. 그분들이 지금 그 가슴 아픈 거는 그 생산 다 해가지고 상품화 돼가고 있는데 탄저병으로 인해 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 연구 단체에서 할 때 좀 세밀하게 좀 그게 담아달라는 사실 그런 저희가 부분을 이거 말씀드리죠. 연구회가 제대로 수행이 되면 나중에 종국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업재해보험법이 개정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현 진주시의 국회의원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아니면 농해수위 다른 국회의원님들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급히 결론을 내기가 어렵고요. 만일에 이것이 채택을 해주시면 정영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구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게 저 연구단체가 어차피 결성된다면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최지원 의원님. 예, 연구단체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설립 목적에 지역 특화 농업 성장 방안도 모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 방향이나 연구 범위가 뭐 수당이나 예산이나 제도나 이슈로 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요 특별하게 목적에 이걸 넣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진주 지역의 특화 농업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성장 방향을 좀 이끌어내실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현 실태 파악이나 공부가 부족해서 정확히 진주시 미래의 지역 특화 농업을 뭘로 키워야 된다 하고 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하면 신선 농산물 수출 1위 지역이죠.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 딸기나 그죠? 원예 작물 원예 시설 작물인데 지금 그런 작물들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무엇을 진주시 지역 특화 농업으로 할 것인지라기보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농업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고 해주신 말씀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또 지역 특화 농업이라 하면 또 지역 균형 발전에 기초를 해서 그리고 지역 계획 통합 지원 체계까지 나중에 넓게 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앞으로 농촌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최지원 그렇게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농촌 농민의 문제가 단지 우리 공업 같이 제조업 같이 그런 경제의 한 분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농업의 쇠퇴는 우리 지역의 쇠퇴 그리고 도농격차 그리고 빈부격차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특히 가려서 어떤 주제를 갖다가 좀 더 구체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아마 거기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대신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많은 광범위한 문제 중에 정말 우리가 포커스로 삼고 정책을 이끌어야 되는 그 분야를 구체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말 내용이 그건데 이제 아까 연구 범위가 좀 넓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일 좁은 게 보니까 지역 특화 농업 성장 방안이다. 이래서 그럼 특별히 여기 관심이 있으신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관심 가진 분야가 있다기보다 그냥 사실은 관심 분야가 너무 넓어서 그걸 특화시키지 못해서 그것이 좀 지금 문제라면 문제일 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규수 의원. 사실 뭐 농업이 어떤 분야에서보다 좀 사실 뭐냐면은 소외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진주시의 농업도 많은 정책을 펴면서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우리 그 식량 주권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일선에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 식량을 또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또 우리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비교 우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연구회 단체를 한다면은 그 특성화, 진주의 특성화를 잘 선별해 가지고 또 진주시의 특화 농업을 또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특화된 농업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소외되지 않는 농업인들이 또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잘 해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용학 의원 말씀하셨고 이규수 의원 말씀하신 거는 우리 한국 농업 전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우리 연구에서는 우리 진주시만의 그 농업의 문제 이런 것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청하시고 이렇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질의가 없으시면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경훈님. 저는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작할 때는 결국은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은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연구회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계속해서 응원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 신석영 대표의원님 그 제안 설명까지 다 듣고 질의 종결을 이제 마쳐도 되겠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조율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토론 방금 정의 시간에 우리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자, 한 건 한 건 심사 결과 보고를 하도록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 건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섭 의원님. 예. 그 지금 그 연구단체 4건이 지금 의안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되게 그 진주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또 진주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좀 그 미비한 부분이 좀 있고 특히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 특히 소요 예산안 중에서 운영 공통경비에 대한 뭐 좀 세부 사항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책 개발비에 있어서 연구 용역비가 이게 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면서 요걸 갖다가 연구 용역 단체에 다시 한번 좀 세분화해 가지고 좀 구체화해서 안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네 건 다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네 건 다 보류를 하고 추후에 자료가 다시 오면은 재검토해서 심의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규섭 의원께서 심사 보류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규섭 위원의 동의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저기 네 건 다 그 같이 보류 일괄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한 건 한 건 이규섭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권, 의사일정 제5항 진주 교방문화 특화 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등록 심의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권 이상 4건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